장마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온도가 높은 것보다는 습도가 높은 것이 더 고여겨지는 계절이에요. 여름에는 불쾌지수가 높아서 싸움이 잦아진다고 하는데요. 물론 온도와 습도가 높은 여름은 매우 견디기 힘들긴 하지만 도리어 만물이 가장 생명력 강하게 성장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음을 달리한다면 이 어려움이 활기차고 생명을 넘치게 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톡톡 쌓은 박주호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주부입니다. 요즘 마음이 허전하고 쓸쓸해서 짐이 되는 삶을 찾고 있는데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심심한 한 시간을 채우고 있어요. 사실 저도 인생에서 힘들게 살아온 편이에요. 어딘가 한 번쯤 안 털어놓고 싶은데 어디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이라 난 모르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네요. 저는 20대에 결혼했어요. 뭐 그땐 빠르지도 늦지도 않았죠. 남편은 당시 선 봐서 만난 사람이었는데 성실하고 모범적인 사람이었어요. 별다르게 잘생기거나 잘난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 사람이라면 내가 한평생 맡기고 살아도 의지하며 살 수 있겠구나 싶었던 아주 믿음직한 사람이었죠. 결혼할 때는 무엇보다 서로 간의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전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무척 힘들게 살았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부부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필요했어요. 남편은 화려하지 않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었지만 제 이상형에 딱 맞는 분이었어요. 남편도 결혼 상대를 찾고 있던 터라 서로 마음이 맞아 결혼해서 아이도 바로 나왔어요. 시부모님 되시는 분들은 제가 이혼 가정에서 자란다는 것을 알고 마음에 들지 않아 하셨지만 그래도 그냥 별 말씀 없이 잘 받아주셨어요. 시어머니는 그때 당시에 저를 좀 예뻐해 주셨는데 얼굴이 좀 어지러우시고 몸매도 당한 것 같았어요. 좀 더 보수적이고 예전 시대적인 분이셔서 젓가락질을 잘 못하는 저에게도 친절하셨어요. 밥상머리 교육의 가정교육을 대변하는 거다. 넌 어떻게 나이를 먹어서 젓가락질을 그렇게 하는 거냐? 나중에 아이도 그런 식으로 가르칠 거냐? 아, 죄송해요. 아, 보니 고쳐보겠습니다. 고쳐보겠습니다가 아니야, 고쳐야지. 아버지께서 밥을 함께 먹으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두일 말씀이 없어서 밥도 잘 못 먹었어요. 갓 결혼한 새색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즈는 항상 잔소리가 많은 편이라 거기서 그치는 일도 없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우리 집의 밥상머리 교육을 열심히 했는데 내가 들어와서 손자들 교육으로 시키려 그런 거냐? 식사 교육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기본적인 거다. 반듯하게 앉아서 정갈하게 젓가락질을 잘 할 줄 알아야 할 교양이 있어지는 거야? 죄송합니다. 아버지께 꼭 수정해 주어 내 아이가 태어나면 제대로 가르칠게요. 항상 지적만 하세요. 샵사인 어느 때나 그러셨었죠. 또한 제게 불쾌한 점들이 많으셨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자란 환경에서 가정교육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아마 다른 환경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머니와 아버지 댁을 왔다 갔다 하면서 미처 배우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다른 집에서는 상식적인 부분들도 저한테는 새롭게 들리는 것들이 있었답니다.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뵈어야 한다든가, 찾아뵈며 용돈을 조금이라도 드려야 한다든가,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눠야 한다든가, 그것들이 조금 어색했어요. 8월에는 식탁 위에 큰 문제든가 작은 문제든가 항상 괴롭힘이 되었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나는 정말 잘해도 작은 세부 사항을 배우지 못했거든요. 남편은 나를 보며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신은 그동안 뭘 배웠어요? 대체 뭘 배웠는지 몰라. 하지만 어느 날 실수를 해서 샤머님이 당신한테 하신 적이 있었어요. 제 남편의 사촌형은 계신데 아무리 사촌이라고 해도 시아주버님이라고 해야지. 미주 여기 나잖아요. 하지만 제가 그 사실을 몰라서 그냥 시아주해서 그랬던 거예요. 남편과는 나이 차이가 좀 있는 편이죠. 집에 오랜만에 오셨을 때 남편과 반갑게 인사를 하실 텐데 나는 그냥 그분과 잘 지내려고 오시면서 열심히 인사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면에서는 어린 약 5이신 그분도 환하게 웃으시며 주셨는데 거기서 연결되던 나머지에서는 제가 아주씨라고 부르면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더불어 제 딴에 놓고 잘한다고 말한 후에는 그분 앞에서 먼저 숟가락을 내어주고 마실 물도 먼저 내어주었어요.
심지어 먼저라는 걸 샤머니처럼 했습니다. 그 행동은 샤머니 눈에는 사촌 시아주버니나 아저씨로 취급하는 것 같았나 봐요. 그러나 그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당연히는 샤머님을 더 어른다운 대접을 해야 하는데 사촌 아주버님을 더 높은 위치로 대접해 버렸던 거였죠. 사촌 아주버님께서 방문을 마치시고 집으로 돌아가신 후에 시어머니께서 정말 화를 많이 내셨어요. 사실 샤머니는 거의 화를 내지 않는 분이셨는데 그 사촌 형님이 시어머니한테 아주 잘 하신 분이라고 하더군요. 거의 친아들처럼 여기는 정도로 예쁘게 대해주시는 분이 어머니 하시는 분이 더 화를 내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할 말이 하나도 없었죠. 기본적으로 5층까지도 몰랐고 결례를 한 것이니까요. 어른 모시는 순서도 몰랐고요. 크게 아니었어요. 며칠 전에 죄송해야 했어요. 제가 그냥 잘 지내보고 싶어서 아저씨라고 불러보았으나 시아주버니가 고개를 저으며 너는 아코를 죄송해야 했어요. 제가 시어머니께 혼나고 있는 도중에 시아버지가 퇴근해서 들어오셨어요. 자초지종을 들은 아버지는 정말 매우 좋으셨어요. 더구나 대책 아픈 일을 겪은 적이 없어 죄송합니다. 아니요, 배운 게 없는 것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무례한 일이 아니니까요. 아, 그러면 이제 일어나서 노력을 해야겠죠? 시댁에 오면서 친척들의 호칭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와서 모르면 남편이 알아야 할 것을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미래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 큰 집이 우리 집과 가까이 지내긴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를 지켜야 해요. 남편도 그런 때에는 저를 보호해 줄 수가 없는데 가만히 입만 다물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항상 남편의 반대 성향을 존중해주곤 했는데 그날은 아이의 질문에 대답조차 못했어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부모님께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원래는 화를 내지 않는 습관이었지만 어머니께서 비판하는 게 더 무섭고 죄송했어요. 집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졌고 그래서 저희는 저녁을 먹는 동안 어색하게 지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는 길에 남편이 나를 위로하려 손을 잡았지만 마음이 풀리지 않았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화를 많이 낸 것 같았어요. 괜찮아. 그러니까 잠시 화풀이한 거야. 항상 그런 거잖아. 하지만 나는 내 실수로 그만큼 많이 실망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실망을 터뜨린 후 남편이 얼른 위로해 주셨어요. 남편은 항상 다정하고 자상한 사람이었죠. 남편이 큰 손으로 제 손을 잡고 따뜻한 말을 해주자 참았던 눈물이 줄줄 흐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남편은 직장에 나가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전날의 기억 때문에 머리가 멍하고 무거웠고 서러웠고 나 자신이 멍청한 기분이 들어서 가시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벨이 울렸을 때 샵사인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 집에 어째서 온 거지 생각하다가 존사를 듣고 취해진 모습이 저의 머리를 자꾸 스쳤죠. 그때는 여름이었는데 땀이 흘러서 많이 쏟았더군요. 아버님 들어오셔서 선풍기라도 좀. 쌀 좀 건네 드세요. 참나무라도 2시간에요. 아이고, 미쳤어요. 아니야, 됐다 그냥 이거 받으세요. 아, 아버지가 건네주신 건 묵직한 스파게티였어요. 아버님 이기려는 거예요? 음악가 그냥 지나다가 생각났어요. 4시에 수박 좋아해서 산 거예요. 사러 가는데 큰 처가 노이지 빵 생각 안 했겠죠. 그래서 하나 더 사들고 왔어요. 빨리 들고 들어가야 해요. 아버님은 잠시 쉬시고 가시세요. 괜찮아요. 내가 있으면 노모가 불편하게 느낄 테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끌어서 데려가셨어요. 저는 눈이 열리고 아버지를 볼 거예요. 어제 잠시 눈을 돌렸는데 어제는 잠깐 주저하더니 그런 식으로 나를 쳐다보시는 건가요? 나하고 이 시어머니하고 싫은 소리 한 거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해요. 우리는 그래도 너를 잘 되게끔 앞으로 배워야 할 것이 많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아버님은 제 잘못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아니에요. 아니다. 어제 너무 많이 혼인 것 같아서 너도 시어머니도 밤새 불편해했다는 게 더 그럴 것 같아요. 나도 그렇고요. 한숨을 쉬셨다고요? 그렇죠.
우리 건이 남편에게 기대치가 참 컸어요. 그러니까 찰나 기대해보다 보니 항상 행동하고지가 반듯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하기를 바랬던 건데요. 여태까지 그 애가 그렇게 행동해왔고요. 그래서 너도 그런 기준을 착용하는 것 같구나. 사실 나는 다르게 자랐으니 이제부터 배워가면 되는 것인데. 아니에요, 아버님. 난 이에 가야 하는데 거기 남편 없으면 같이 뜯어먹어. 그리고 시아버지는 제 말을 무시하고 돌아갔어요. 생각해보니 시댁은 우리 집에서 걸어서 꽤 먼 거였어요. 버스 정류장 2개 정도 거리인데 주변에 강아지도 있고 쇼핑도 꽤 걷지만 굳이 수박을 사러 우리 집 근처까지 오실 이유가 없었어요. 과학 설마 나한테 주려고 이걸 사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건가요? 수박은 정말 컸어요. 못해도 8kg쯤 될 것 같았는데 이걸 들고 아버지께서 여기까지 오셨다는 게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참지 못하고 숟박을 붙들고 한 차례 울었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서 시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알고 나니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남편이 왔을 때 상황 이야기를 듣고 웃었어요. 아, 우리 아버지가 좀 그런 편이야. 어릴 때도 보내놓고 서서 밤에 들어오셔서 중이 한숨 쉬고 종아리 맞은 곳에 약을 발라주시고 그랬어. 아, 그랬구나. 아저씨 말도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래요. 아버지도 자기 혼날 때마다 계속 그러고 싶으셔서 쓸걸 남편이 웃는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녹아 늘었어요. 저는 쉬 부모님한테 친딸처럼 자라겠다고 그때 마음을 먹었죠. 저희는 그래도 잘 살았어요. 슈 부모님한테 제가 잘하려고 노력하는 만큼 제 마음도 알아주셨기에 저를 더 예쁘게 해주셨고요. 제가 낳은 아들 하나도 손자라면서 열심히 맡아 키우시기도 했죠. 행복한 날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게 오래가지 않았죠. 항상 행복은 함께 부리고 있는데요. 옛말이 틀린 게 하나 없는 법이죠. 시부모님이 그 총 3날 일어났어요. 시아버지가 운전하던 도중 역주행을 하다가 부딪히다 플러스 여요 부딪히다 샵사인 어머니는 그 직에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중상을 입은 채로 사랑하셨어요.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하여 부딪히는 바람에 자는 반 파전 상태였고 정말 그때 어떻게 무슨 정신으로 살았는지 몰라요. 소식을 듣는 순간 무릎이 딱 풀리더라고요. 저는 정말 수부모님을 제 친부모님처럼 생각하면서 살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되고 사회적 계산이 얼마나 되었는지. 교통사고가 일어나 버렸으니까요. 병원에 가서 크게 다친 시아버지를 보는데 정말 기절할 것 같았어요. 남편도 얼굴에 쪼그라들고 쓰러질 것 같은 얼굴을 했었고 그러나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사버지가 크게 다칠 만큼 우리까지 정신이 넣으면 안 되는 일이라 저희는 정신줄을 간단히 붙들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큰 소수를 여러 번 겪으셨어요. 그래도 다행히 원래 체력이 좋으신 어떤 분이시라 사랑받으시긴 했지만 거동이 불편하셨죠. 왜 보통 뇌졸중 환자들이 잘못 걸으십니까? 그렇게 몸이 불편하셨습니다. 어느 부분이 실수로 다 치료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왜 살아남아서 그런 모양인지 이곳으로 와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나눠 살아남은 게 맞는 걸까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들으신 뒤 거의 절규하듯 하셨습니다. 죽어야지. 왜 나만 살아남아야 되는 걸까요? 아버지, 제발 진정하세요. 아버지, 이렇게는 안 돼요. 하나만 부탁드리겠어요. 난 살고 싶지 않아요. 이게 사는 건지요? 이래서 이 시어머니께 그대로 보내버리겠다. 난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몸으로 살아야 하는 건가요? 시아버지는 절망적이 되었고 그 주로 우울증에 빠져 계셨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사다음엔 반응이 나오겠죠? 시아버지는 언제나 어머니와 금실이 좋으셔서 있었고 평생 단 한 번도 떨어져 지내본 적이 없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래도 전 시아버지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는 시아버지의 무릎에 매달려 계속 조용히 애원하며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제가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도 쏟을 수 있잖아요. 아니요. 저는 당신의 시어머니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아버님처럼 대해 주신 모습을 보니 정말 부모님으로서 인정받는 기분을 느꼈어요.
더욱이 아버지께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러니 아버님께서 당신을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항상 빌어주셨으니 아버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버님께서 저를 살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아버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죄송해요. 어지러운 옆에서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강병도는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모든 일을 스스로 처리했습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샤워하고 화장실을 가는 것도 스스로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해냈습니다. 비록 불편하기는 했지만 할 수 있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친어머니처럼 나를 대해주었기 때문에 그녀와 아버지를 보내버리기는 마음이 안 났습니다. 제가 더울 때 간병인의 도움 덕분에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몸은 빨리 회복되었지만 마음은 좀 늦게 회복했습니다. 몸이 회복되었더라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항상 불편의 한 정도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와 남편은 언제나 상호간의 돌봄과 간병이 필요해졌습니다.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태안소를 마세요. 점원 태안소를 마시기 싫어요. 아버지 덕분에 당신을 제대로 쉬게 해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아버님을 우리 아버지보다 더 소중히 생각한다는 걸 알고 계세요. 너무 고맙다. 그는 다른 사람이 내 행동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알아서 고마웠다. 네, 사실은 미안하다. 그냥 마음속에 간직해주세요. 남편이 그런 제 행동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 고마웠다. 그래서 나는 힘들어도 결코 표현하지 않고 아버지를 돌봐야 했다. 집에 매달려 지내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 그래서 예전 친구들과 만나지 못해 집에 오라고 부탁했더니 하지만 친구를 집에 놀러 오도록 하는 것도 금세 되어요. 자들이 만나고 싶어 해서 특히 가정주부들은 몇 번 만나면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그래서 좀 답답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명의 친구가 우리 집 근처로 이사를 옮겼어요. 그 친구는 싱글인데 정확히 말하면 2cm 떨어져서 즉 2회 초에도 없는 상태였고 그래서 상당히 시간을 자유롭게 보낼 수 있어서 저희 집에도 들어와도 될까요? 물었어요. 저와 아버지는 대환영이었어요. 아버지는 제게 제발 친구들하고 놀라고 하실 정도로 가끔은 피곤해 하셨고 하루에 거의 6씩 하는 병원에 재활운동으로 나가셨기 때문에 친구가 와서 노는 것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밥을 먹고 차를 한 잔 마셨어요. 친구는 가고 내가 아버지를 모시러 가는 거죠. 그러한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의 생일이 다가왔어요. 친구는 아이들도 없고 남편도 없어서 생일을 축하해줄 사람이 없다며 약간 우울해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친구랑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잖아요. 저는 친구가 자리를 떠나는 걸 싫어해서 그날은 우리 집에서 조금 더 늦게까지 같이 차를 마시자고 제안했어요. 아버지는 일찍 방에 들어가서 주무시기 때문에 우리 둘만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는 부담이 없었죠. 아버지도 항상 조금 더 친구와 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날은 친구를 위해 작은 케이크를 사와서 함께 자르고 먹었어요.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먹었어요. 생일이라고 예쁘게 입고 와 달라고 했더니 정말 예쁜 원피스를 입고 화장도 잘해서 왔어요. 노크로켓을 입으니 완전히 우리 20살 때 같다. 아, 거짓말 하지 마. 우린 몇 살인데 거기다 너니 운녀거든 진짜 안 돼? 야, 아줌마를 늙어가는 나보다 네가 훨씬 예뻐. 자신감 가져. 빈말이 아니라 친구는 정말 예뻤어요. 물론 어렸을 때보다 젊음이 가시긴 했지만 그래도 나이든 여자이지만 특유의 우아함과 성숙함이 있었어요. 진짜 예쁘셔서 전 기분 좋게 칭찬하고 케이크도 자르고 향수 선물도 했어요. 친구는 선물을 받고서 눈물을 글썽거렸어요. 나 진짜 너밖에 없다. 어떻게 이런 일까지 중요해졌니? 내가 아닌 누가 너를 챙길까 진짜 고마워. 정말 친구는 골목을 걸으면서 이야기를 풀었어. 그 자리에서 뿌린 거야. 정말 잘 어울리는구나 하지만 그때 남편이 그날따라 야근도 안 하고 정시 퇴근해서 들어왔어. 이럴 수가. 남편은 놀라서 눈을 깜박였어. 평소에는 항상 야근하고 늦게 들어온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무척 일찍 들어와서 친구랑 마주쳤어. 친구도 당황하며 일어섰지만 남편은 손을 흔들며 말했어. 언니 아니에요. 그게 수지야. 오.
내 근처에 살아? 친구가? 우리 집 사람이 항상 심심해서 와서 놀아주신 분이네요. 남편은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친구는 안심하고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역시 남편까지 집에 들어오니까 불편해서 지금까지 케이크를 다 못 먹고 가겠다고 하더군요. 딱가기 언니 중도 이 떡거지 아등이 남편이 있는데 어떻게 그래? 그러면서 친구는 급하게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그러면서 그러더군요. 남편이 잘 만났다. 너 잘생겼네. 친구의 칭찬 한마디에 기분이 확 좋아졌어요. 전 고맙다고 하고서 남편 안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친구가 나가는 소리를 들었는지 작은 방에서 나오더군요. 볼 수 있어. 좋을 토켓이 같이 해줄래요? 아니, 일찍 들어가면 다른 날들을 모두 즐길 수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혼자 사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서요. 혼자 가면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아, 혼자서 살려면 조금 각오를 해야겠어요. 좋은 사람을 만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저는 고개를 숙였고 남편은 멍하니 바깥을 바라봤어요. 음악 아차.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이게 그 상황이었죠. 영화 불륜에서 남편 놈과의 첫 만남이었어요. 둘 다 아주 잘 설정된 역할 속에 있었던 거죠. 그걸 모르고 있던 저는 착실한 친구이자 아내로 항상 성실하게 살아왔어요. 정말로 모든 일에 성실하게 대해왔죠. 그리고 시아버지께는 정말 제 딸처럼 성심성의껏 모셨어요. 시아버지는 건강 상태가 변덕스러우셔서 계속해서 켜켜이 한 것이죠. 때가 있었어요. 몸이 점차 나아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상인처럼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니었어요. 어떤 때는 밤이 몽유병 환자처럼 돌아다니기도 해서 맨발로 뛰어나가 어제를 찾아 헤맬 때도 있었고요. 어떤 때는 길을 다니다가 멀쩡한 맨바닥에 나눠주셔서 모시고 들어오게 됐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일주일에 한 번쯤은 그랬던 것 같네요. 친딸처럼 정말 내 아버지처럼 모시겠다며 이를 악물지 않았다면 아마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신아버지는 제 아버지처럼 느껴졌기에 포기라는 생각은 들지도 않은 것 같았죠. 남편은 그 시간 내내 항상 다정하고 자상했지만 정작 시아버지 모시는 백슬래시 쌓인 낸 일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남편의 직장은 상당히 바쁜 편이었고 그래서 언제나 야근과 잔업 때문에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나갔거든요. 그 덕분에 돈은 조금 잘 버는 편이었지만 시아버지 간병에는 신경을 쓸 수 없었던 거예요. 남편은 점점 더가 빠져 나중에는 직장에서 자고 들어오는 일도 생겼어요. 돈 버는 일이라 그렇게 힘들고 바쁜 것인가 싶어서 저는 나중에 좀 울적해지더군요. 시아버지가 눈치를 채고 미안해하셨지만 저는 그냥 남편이 너무 바빠서 그런 거라고 도리어 시아버지를 위로해들었어요. 샤브제 탓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자의 육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이상하고 세련된 감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은 지금까지 무척 성실하고 모범적인 사람이어서 그런 증거가 없었지만 이상하게 느껴지는데요. 제 직감이 그런 식으로 이끌리는 거죠. 증거는 없지만 감각이 그렇게 말하니까요. 요즘 당신은 정말 바쁘시군요. 승진할수록 사람을 못 알아갈 것 같고 그렇게 말하면서 무표정한 얼굴로 하는데 뭔가 알 수 없는 기분이 듭니다. 제가 어느 나이에 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고 생각해도 이해해 주세요. 우리는 이미 50 중반이 되어 가는데 매우 오랜 시간을 부부로서 함께 지내왔고 서로 믿음을 저버린 적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결국 제 직감이 제게 그런 느낌을 줍니다. 부모님이 제 사무실에 다녀가서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응답하였을 때 꽤 묘한 느낌이었어요. 평소에는 가지 않는 가게로 향해서 고개를 끄덕이니 품질이 별로 좋지 않고 가격이 사악했던 곳이었습니다. 왠지 그날 그곳에 가보고 싶었죠. 그러나 길을 돌아서는 순간 발이 멈추었어요. 토요일에야 당연히 쉬는 날일 텐데 남편이 일하러 나갔다면 그곳에 있는 거겠죠. 놀라서 잠시 멈추고 상황을 보았는데 거리의 반대편에 서 있는 여자를 한눈에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녀는 우리 집에 종종 놀러 왔던 친한 친구였죠. 너무 돌아가서 정신을 못 차릴 것 같더라고요. 그 두 사람은 뭔가 약간 무섭기도 한 것 같았어요.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서 서로 키스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키스하는 모습도 아주 자연스럽게 보였는데 만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어요. 난리라고 하면서 걸어가다가 비틀거리며 두 사람 앞에 섰어요. 처음에는 그 두 사람이 내가 가까이 오는 것에 놀라서 기겁을 하고 일어섰어요. 그 사이에 얻은 걸 말하려고 했지만 둘 다 서로 눈치만 보더라고요.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말기 더듬으면서 얼굴이 붉어졌다. 다섯녀 친구가 개지들 이를 매력 없게 노려보면서 말했다. 그래 다 봤으면 서 한 것 물어라. 뭐 다 봤잖아. 숨어서 다 봐놓고 몰랐냐고? 뭐냐 뭔 소리야? 너랑 내 남편 사이가 우리가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나? 작작해. 그런 말은 왜 하는 거니? 나도 이제 더 이상 숨어서 살고 싶지 않아. 당신과 담담한 관계를 가지고 싶어. 칭호를 붙이지 말고 그렇게 매서운 말을 하고 절망적이었어. 나는 미쳤다. 내 남편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친구는 말이 도무지 통할 것 같지 않아서 전 남편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남편도 찬 얼굴을 하며 어깨를 으쓱했어요. 이제 너무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 이 사람과 사랑하는 사이 맞는지 모르겠어. 남편은 뻔뻔한 얼굴을 하며 말했어요. 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 자리를 떠나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전 집으로 돌아와서 방문을 열어 점거 고이기를 시작했어요. 제 울음소리를 들으셨는지 놀라하셨을 겁니다. 아버지께서 불편한 걸음걸이로 돌아오시곤 했는데 비틀거리시면서 다가오셔서 들으셨을 겁니다. 얘야, 무슨 일이야? 일이 뭐냐? 무슨 일이 있는 거니? 말을 해봐.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는지 말해주세요. 엄마야, 무슨 일이야? 말을 해야 내가 알겠다고. 안타까워하면서 계속 말씀하셨죠. 방문에서 울면서 나갈 수 없었어요. 걱정하면서 방문 앞을 서성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입으로 이 상황을 말해드릴 용기가 안 생겼어요. 그날 남편은 대담하게도 집에 들어왔어요. 시아버지는 안방에서 좋으시고 계시는 듯한 마음을 느꼈죠. 술 냄새가 진하게 풍기며 얼굴을 벌긴 채 남편이 더 나빠진 것을 봤어요. 남편은 큰 소리로 날 향해 외쳤어요. 나 이제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살고 싶어. 당신처럼 답답한 사랑은 이젠 싫어. 내 생의 달라미는 너야. 그러고는 제 어깨를 붙잡고 흔들며 계속 말했어요. 그때 집안에서 다디가 들어오셨어요. 너 이 녀석 지금 뭐 하는 거야? 다디가 간호실에서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자기 아버지가 한 집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놀라서 참견하고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미친 소리야? 내가 지금 뭘 말하고 있어? 남편은 허준이 되자마자 이내 시아버지께 대들었다고 말했어요. 저하고 결혼하겠습니다. 하지만 항구도 아버지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날뛰더니 세상을 알게 되었다. 그 여자가 아버지를 잘 돌보아 주겠습니다. 저 사람은 이제 너무 답답해요. 견디고 있던 것도 깨어버렸어요. 너희들은 예의를 따라야 합니다. 아버지는 정말로 훌륭한 분이십니다. 집안에서도 항상 지팡이를 들고 다니며 남편을 때리기 시작하셨어요. 남편은 차마 아버지처럼 되어선 안 될 것 같아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어요. 많이 쿵쾅쿵쾅 소리를 내며 도망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약한 부분이 쓰러질 것처럼 비틀거렸다고 했어요. 저는 시아버지를 붙잡고 어머껏 물었지만 남자는 날 보지 않고 한숨만 쉬었습니다. 내가 잘못 키웠다. 자식을 잘못 키운 것이 내 잘못이다. 함께 내는 것처럼 말했어요. 안타깝게도 아프신 분, 내가 자신을 그렇게도 모범적이고 성실하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던 것을 깨달았는데 이 정도로 창피스러운 것인가.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서로를 붙잡고 우는 밤을 보냈지만 제가 국가가 열심히 일할 것이라 믿었지만 남편은 이렇게 배신할 것이라는 생각조차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군요. 아버지도 저도 지친 상태로 쓰러지고 잠이 들었는데 거의 저녁이 되어서야 깨어났을 때 샤버즈가 먼저 일어났는데 듣고 나니 꽤나 힘들게 느껴졌어요.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없구나. 하대 아버지, 전 아버지가 부르실 때 제게 다가왔어요. 아버지 곁에 들어갔더니 조용히 손을 잡으셨어요. 아, 이혼 먼저 하라 하시더니 노래가 흘러왔어요. 놀란 채 눈을 떴더니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 아버지나 다름없다. 아버지를 믿어라. 아, 내 아버님. 물론이죠. 그럼 그냥 그 사람이 바라는 대로 이혼을 먼저 하도록 하라 하신 후에 제가 처리해 주겠습니다. 노래 소리. 어젯날 어디서 무슨 사건에 관해 얘기하셨나요? 저는 아버지처럼 사람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나에게 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신뢰가 무너지고 만 것 같아서 마이어라는 사람이라는 것이 나타났어요. 부모님 또한 서로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제게 최악의 악몽이었어요. 전화해서 이혼하자고 제안했더니 남편은 매우 기뻐하는 척하더군요. 이혼 절차는 아주 부드럽게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 동안 아버지는 언제나 제 손을 잡아주셔서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었어요. 남편은 아이를 제가 키우도록 선택했죠. 양육권을 넘겨줬어요. 당연히 제 친구이었던 용유하고 살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상하면 그 사이에 우리 아버지한테 꼬리를 치료받으러 가더군요. 그런데 하번, 이제 제가 어린 그 여자 손을 잡고 있는 걸 보고 계세요. 꺼져라. 어지러운 단호한 그 상관 여름 일어나셨어요. 성관 아름을 자존심하면서 상한 얼굴이지만 웃어버리며 아버지께 다시 달라붙더군요. 처음엔 왜 이럴까 생각했어요. 생각해보니 알겠더군요. 우리 세대에게는 시골의 땅과 밭이 조금 있었는데 거기가 개발 예정지가 되면서 부상금이 많이 나와야 했어요. 그게 이유였어요. 그 상관과 영화 얼굴도 마주치지 않은 채 책임 절차를 끝냈어요. 어차피요. 유연하고 깔끔하게 끝나길 원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인생을 양처럼 되풀이하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이언에 데리고 살아도 되겠지만 그래도 두 편이 나왔어요. 이용희가 완료되고 나서 남편은 제게 그러더군요. 이제 짐 싸서 나가 주 이 집에 나고 대안이 들어가야 할까라고 했어요. 음악, 알았어. 바람찬 인간과 말썽을 피하는 여력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다 가지라고 하고 싶어 했습니다. 곧장 돌아왔어요. 아이나도 데리고 살아도 저희 얼굴땀이 안 나도록 도와야겠죠. 그러나 그 후 샵사인 어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은 안 봐도 되지만 샵사인 어지는 너무 반가워서 고장나 같아 했어요. 약속 장소에 나온 시 아버지께서 나를 데리고 어떤 사무실로 가셨어요. 제가 너무 미안하군요. 자식을 잘못 알아들었네요. 아니요, 아버님. 이건 대신이라고 말하긴 이상하지만 사무실은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어지신 친구분이 하시는 곳이었더군요. 거기서 아버지는 뭔가 서류를 작성하시는 걸 잘해주셨어요. 이건 내 전 재산이 있어요. 그래도 시골 땅과 집이 있어 돈을 잘 받아서 나름대로 괜찮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놀라서 서로를 의아하며 들여다보니 수표가 적혀 있었어요. 너무 놀라서 아니라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어지씨는 물러나지 않으셨어요. 새 인생을 살아라라는 이 말을 가지고 있으면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으면 나쁜 놈이 가지고 간다. 저는 살아있는 동안 선물로 너에게 내 재산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악이 심했으니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유리를 보니까 생전에 중요한 사람으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이에요. 눈물이 나서 어떡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해야 된다고 하신 거예요. 나에게 다정하게 위로해 주시면서 아버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부탁했어요. 함께 살아달라고 했고 우리 아이도 할아버지가 필요하다고요. 이 말은 크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너가 왜 갑자기 물에 침을 당하고 있어? 아니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저에게 말하는 건 이미 제 친정이라는 것이랍니다. 아버님은 달라 보이지만 그래도 알잖아요. 아버님 말씀대로 쓰신 거 알아요. 아버님 말씀대로 쓰여야 제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겠어요?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린 망설이셔서 셔츠를 찜한 채로 그분께 전화를 했죠.
그리고 어제 그분한테 제가 모셔서 돌보겠다고 했어요. 그분은 열 환영을 했죠. 당연히 속사정을 몰라서 그런 거죠. 저에게 자기 아버지를 잘 모셔서 돌보려고 했다며 칭찬까지 하셨어요. 속으로 얼마만큼 어려웠을까요? 골치 아픈 병든 아버지도 치료하고 키워야 할 것도 제가 다 돌보았으니 말이지요. 지금 완벽하게 한 일은 나와는 상관없이 아이를 키우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속았겠죠. 그래서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시아버지를 모셔서 살게 되었어요. 지금도 시아버지를 돌보고 있지만 남녀 상관없이 속았던 걸 생각하면 정말 행복해요. 사실 이제는 시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이는 아빠는 없어도 할아버지가 곁에 있어서 안정감을 많이 얻고 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손자를 무척 사랑하시고 함께 돌봐주세요. 시아버지께서 주신 재산 덕분에 저는 일을 하지 않아도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직 남편은 시댁에 내 재산을 모르고 있지만 알게 되면 분명 난리가 날 거예요. 여기까지 재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들어주신 분들 감사해요.